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주제는요, 센스 있게 말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센스가 뭘까요? 여러분, 센스가 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센스 있는 의사소통이라는 게 대체 뭘까? 여러분들이 한번 거꾸로 생각해보세요. 가장 센스 있다고 느꼈던 의사소통, 제가 보니까 대상, 전달 방식, 타이밍이 센스더라고요. 사실 센스 있게 말한다는 거는 이건 진짜 센스가 좀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 센스라는 거가 어떤 건지를 보면 아는데 규정하기가 참 어렵죠. 이거를 굳이 우리는 규정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센스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정리를 해본 게 이 세 가지 정도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현을 이렇게 썼어요. 내용보다. 그런데 사실은 내용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용 자체가 알맹이가 없이 저 대상 전달 방식의 타이밍을 아무리 따져도 그 사람 말은 별로 듣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진짜 안 좋은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거를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사나 동료, 여러분들이 소통하는 사람, 상대방에 맞는 의사소통을 해야 된다. 특별히 상사에게는 핵심만, 동료에게는 디테일하게, 부하한테는 의도를 전달해줘야 돼요. 이 세 가지가 대상에 따라서 이야기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사는 보통 시간이 별로 없죠. 그래서 결론이 뭐야? 이런 말을 많이 듣는단 말이죠. 어쩌라는 거야? So what? 그래서 뭐가 바뀐 거야? 상사 입장에서는 결론이 빨리 바뀌길 원해요. 근데 그 중에도 어떤 상사는 되게 디테일한 걸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상사는 결과만 원합니다. 왜냐면 상사는 시간이 없거든. 자, 두 번째는요, 내용보다 전달 방식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는 꼭 만나서 얘기를 해야 돼. 이거는 상대방을 파악해야 돼요. 꼭 만나서 얘기하지 않으면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 그리고 어떤 경우는 보고서로 꼭 보고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서면으로 뭐가 없으면 아무리 얘기를 많이 해도 보고를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잘 정리했다는 전제하에 이 전달 방식만 조금만 바꿔도 의사소통이 되게 잘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상대방이 내가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도 막 문제가 생겨. 그리고 저 사람이 막 빼먹고 놓치고 그러면 프로세스를 봐야 돼요. 아, 내가 요것부터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내가 요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전달 방식이 진짜 중요한데 전달 방식만 바꿔도 보고가 정말 잘 돼요. 세 번째,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타이밍. 인생은 타이밍이야. 인생이 타이밍. 보고를 한다고 했을 때 제가 먼저 파악하는 게 있어. 그 상대방이 지금 분위기가 어떤가, 일이 잘 되고 있나, 어려움은 없나. 특히 이제 상사한테 보고할 때 제가 했던 노하우가 딱 하나 있어요. 그날 보고할 내용이 보통 하나잖아요. 한 가지를 가져가거든요. 근데 2개, 3개, 한 4개 이상 준비를 해가요. 그래서 가기 전에 분류를 좀 해. 아, 요거는 빨리 컨펌 받아야 되니까 기분 좋아 보이면 간 김에 요거까지 다 컨펌 받기. 기분 나쁘신 것 같으면, 또는 뭔가 지금 짜증이 나 있는 상태 같으면 원래 보고하려고 했던 내용도 그냥 보고를 안 하고, 원래 보고 계획이 없었던 이분이 관심 있어 하고 좋아할 만한 거를 보고하고 나오기. 그래서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해요. 제가 예전에 어떤 이사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 봤는데 저도 그분한테 배운 거야. 보고서를 항상 10몇 개를 준비를 해놓고 있더라고, 가방 안에. 그러다가 회장님 모시고 같이 이제 지방에 좀 갔다 오는데 그분이 계속 보고서를 하나씩 꺼내요. 그래가지고 원래 그날 보고해야 될 그런 내용은 기본적으로 보고가 들어가고, 대화가 일단 끊어지지 않게 만드는 거야. 그러다가 그분이 기분이 좋다 그러면 지금 빨리 컨펌 받아야 될 거, 뭐 돈을 투자를 받아야 되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좀 어려운 거, 이런 거를 그때 그냥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결정 받아내고, 조금 분위기 안 좋다 그러면은 그분이 좋아하실 만한 주제를 사전에 파악해놨다가 그 내용을 딱 보고하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보고 내가 적용을 했어요. 복습은 보고하기 전에 한 번 더 봤어, 그거를.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제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그 체크리스트 가지고 이제 체크를 해보고 들어가기 전에, 아, 내가 이렇게 했는가, 지금 적어도 2-3가지 이상의 내가 뭔가 롤링할 수 있는 이슈 아젠다를 가지고 있는가. 그게 이제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그러니까 사실 그런 식으로까지 여러분 생각 한번 딱 해보잖아요. 보고서를 먼저 넣을지, 아니면 구두로 먼저 살짝 던져놓고 동의를 구한 뒤에 그걸 문서로 만들지. 그거를 사람에 맞게, 내가 의사소통해야 될 상황에 맞게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부하직원 눈치도 봐요. 눈치를 본다, 뭐 이거를 되게 뭐 안 좋게 생각하면은 뭐 안 좋은 거지만, 저는 그게 실력이라고 봐요.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가장 기분 좋을 때, 뭔가 부드럽게 수용할 수 있을 때 도전적인 과제를 던지고, 지금 이 사람이 좀 상태가 안 좋다 그러면 굳이 그런 걸로 얘기를 안 해요. 이게 결국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의사소통이 잘 될 때 좋은 결과가 있는 거, 그 결과의 성과는 내가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실력이지. 의사소통은 실력이에요. 제가 보기엔 이런 것 같아. 고수들은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알아요. 하수들은 일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해. 이게 차이가 있더라고. 고수는 상대방의 감정, 상대방의 입장, 상대방의 상황까지 다 고려합니다. 그런데 하수들은 딱 기준과 원칙만 얘기해요. 여러분들은 다 고수가 되세요. 이게 상사한테가 제일 쉬워요. 그러니까 상사한테 이거를 못 맞추는 사람이 동료나 부하 직원한테 맞춘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여러분 상사 대보면 안다니까. 그거 쉽지 않아요. 부하 직원의 눈치 본다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평생 실무할 거 아니죠? 과장도 하고 팀장도 하고 책임자도 하고 뭐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결국은. 그런 레벨로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일이 아니라니까. 그 레벨로 계속 이게 얘기하려 그러면 이제 오늘 나오시는 게스트분들도 이런 관점에서 얘기를 할 거예요. 네, 제가 일단은 센스 있게 말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게스트분들을 좀 모시고 실전에서 진짜 주니어 레벨에서 돌파했던 그런 경험들, 이런 관점에서 얘기를 할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면접왕 이영 채널하고 지금 보시는 퇴산 이영 채널을 담당해서 이제 컨텐츠 기획하고 있는 정드보라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커리어 마스터라고 일달러 커뮤니티 PM을 맡고 있는 동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보시는 동글님이 원래는 동글보시라고 별명을 부를 정도로 되게 딱딱하고 의사소통에 좀 약점이 있으셔서 저희가 사례로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동글님을 제가 초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궁금했었던 게 뭐냐면 동료의 입장으로서 같이 쌍방향으로 대화가 시작되면 저는 이제 별로 대화하고 싶지 않은 동료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를 왜 그랬냐라고 물어봤는데 저는 그 대답이 되게 좀 인상적이었는데 왜 그러시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질문을 받고 나서 조금 고민을 해봤어요. 왜 그랬을까? 크게 한 3가지였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되게 두려웠어요. 내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 되게 별로다. 아니면 동굴님 되게 저런 거 무례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까봐 되게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런 두려움이 있으니까 계속 눈치 보게 되고 실수할 바에는 그냥 말을 안 한다. 굉장히 잘못된 선택이긴 했는데 사실 이제 말을 해봐야 느는 건데 그러지 않았고 되게 나는 뭔가 실수하고 싶지 않고 그냥 조용히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렇게 되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을 잘하고 싶었어요. 이것도 되게 제가 하수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일을 일단 너무 잘하고 싶으니까 같이 밥 먹는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나는 일을 열심히 해서 인정받아야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게 이제 사실 3번째랑 연결이 되는데 의사소통이 중요한 잘 몰랐어요. 제 몫을 똑바로 하고 제 일에서 인정을 받으면 다른 사람들이랑 소통이 좀 안 돼도 괜찮겠지? 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팀 단위로 보통 일을 하니까 팀 안에서 의사소통을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그냥 의사소통을 맡아서 해주면 되겠지. 근데 이게 되게 잘못된 생각이었던 게 의사소통은 그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저도 필요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의사소통을 함으로써 문제가 생기면 여태까지 함께 연구하고 조사하고 추진했던 내용들이 갑자기 이제 숲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의사소통이 되게 중요하구나 라는 것들을 인식을 하기 시작했고 3가지 피드백을 기반으로 나는 이 상태로 계속 있으면 같이 일하기 싫은 직원이 되겠다. 그런 팀원이 되고 싶지 않고 그런 평가를 받고 싶진 않아서 이제 계속 노력을 하기 시작했고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제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했냐면 기록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상대방의 표정이 어땠고 그리고 나서 제가 이 의사소통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게 뭐였고 근데 이제 그걸 얻었는지 이런 식으로 그걸 다 기록을 하기 시작했어요. 기록을 하기 시작하니까 좀 패턴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같은 분께 같은 얘기를 했을 때 굉장히 불편한 표정을 짓는 걸 보고 내가 이런 타이밍에는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런 식으로 기록을 하기 시작했고요. 중점적으로 봤던 거는 이거를 기록을 하고 나서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어떻게 좀 바꿔봐야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선택지를 놓고 이 타이밍에 한번 말해보고 다른 타이밍에 좀 말해보고 그리고 나서 3번째로 자꾸 이제 제가 뭔가를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억울했어요. 난 말을 했는데 상대방은 모를까 그런 게 조금 억울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제 말이 잘 전달이 안 됐고 상대방한테 이제 중요하다는 게 전달이 안 되니까 되게 바쁜데 제가 한 말에 다 일일이 막 다 기억해줄 일은 없으니까 그걸 깨닫고 나서 내가 이걸 리마인드를 해드려야 되는구나. 나한텐 중요하지만 상대방한테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걸 인정을 하고 리마인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이제 목적은 잘 달성하고 있습니다.